현대 해석학의 이해 합본. 해석학의 문자적 해독과 그 의미에 따른 주관적 판단의 해석. 해석학은 본래 성서, 법률, 고전 문헌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실천적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철학적, 방법론적 깊이를 더하며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먼저 초기의 고대 해석학은 글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리스에서는 수사학과 문학, 비평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일조했다. 중세에는 성서와 교부 문헌, 르네상스 이후에는 고전 문헌이나 법률,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문자 자체와 그 뜻에 맞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법, 역사적 혹은 신학적 내용들을 추론하거나 종합하는 해석을 통해 오류를 피하는 방법론에 치중했다. 근대에는 특정 텍스트에 한정된 기술이 아닌 모든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술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함으로써 저자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추구했다. 즉, 글의 내용을 넘어서서 저자의 심리적 상태와 의도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문법적 규칙과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 해석을 하는 기술적 접근을 하게 되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사건, 그리고 저자의 글에서 나타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적 보편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려 했다.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은 비교적 객관적인 이해와 방법론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해석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해석학적 방법은 칸트와 하이데거, 그리고 가다머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텍스트와 사건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객관적 파악을 넘어 해석자의 존재론적 입장과 주관적 판단이 지평, 융합을 이루는 종합적인 해석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해석학은 텍스트와 사건을 넘어서는 다층적 해석을 한다. 현대 해석학은 단순히 텍스트나 사건을 넘어선 다층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하이데거는 이해를 인간 존재 DASEIN, 현 존재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본다. 그는 인간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적 의미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관계 맺는 행위를 이해로 규정한다. 가다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통찰을 이어받아 이해가 특정한 방법론에 갇히지 않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이 역사적 배경과 유한한 전통 속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선입견이 아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선이해를 통해서만 텍스트나 사건이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선이해는 해석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만나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지평 융합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가다머는 부분과 전체, 선이해와 텍스트 사이의 끊임없는 순환이 이해의 본질적 구조라고 보며 이를 통해 왜곡된 판단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데리다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가다머와는 다른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며 텍스트 자체가 비일관성과 내적 모순을 통해 스스로를 해체하는 과정인 해체를 주창한다. 데리다는 저자의 의도나 최종적인 단일 의미를 부정하고 오히려 텍스트가 의미의 불안정성과 다의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이처럼 현대 해석학은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와 같은 사상가들을 거치며 더 이상 객관적인 방법론이나 인식론적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탐구하는 철학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텍스트 이해의 과정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불확실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현대 해석학의 중요한 통찰로 받아들여진다. 결론적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해석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텍스트나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이해, 행위와 존재 방식을 넘어 사회와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는 심오한 철학적 분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딜타이 해석학,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보편성 추구하다. 딜타이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인식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연과학이 사물이나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여 보편적 원칙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문과학은 인간의 상, 역사, 문화, 예술 등 인간 정신의 표현을 다루기에 단순히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삶과 그 표현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의식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기어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생생한 삶이라고 보았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 생각, 인지작용 등은 모두 경험의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언어나 예술작품 등에서 주관적인 미학적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발현해내면 비로소 사건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외부로 표현된 것을 통해 그 이면에 있는 원저자나 역사적 주체의 경험과 정신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딜타이는 이것을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거나 설명을 듣는 것을 넘어 해석가가 대상의 입장이 되어 공감적으로 재경험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했다. 결국 딜타이는 자연과학적 의미의 객관성을 인문과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인문과학 역시 학문으로서 주관적인 유의가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을 중요시했다. 사건의 주관적인 경험이 표현되는 순간 이러한 표현은 법, 도덕, 예술, 학문 등과 같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객관화된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딜타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그 경험이 표현이라는 외적 형태를 통해 객관화되고 이 객관화된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측면을 이해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성 속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지점은 서양 철학에서 보편적인 실제인 이데아를 추구했던 플라톤의 사상과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가다머의 선이해를 통한 객관화, 리퀘르의 사건의 설명을 통한 해석을 하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이해는 인간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이며 특정한 방법론이나 기술에 의해 지배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는 종래 객관적인 이해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던 딜타이 윌헬름 DILTHEY의 접근에 대한 방법론적 모호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반면 가다머는 이해를 역사적 전통과 선이해를 통해 끊임없이 지평이 융합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그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대상의 조건보다는 이해 자체의 존재론적 성격에 집중하여 항상 전통성을 이어온 현재성 안에 놓인 선이해를 통해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는 곧 개인의 주관적 의도를 재구성하는 임의적 해석이 아니라 선이해와 대상 간의 역사적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지평을 융합시키는 과정이다. 즉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선이해를 통한 끊임없는 지평 융합을 통해 보편타당한 객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리퀘르는 이해를 단순한 직관적 파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설명 엑스플러네이션과 이해 언더스탠딩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심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가다머의 존재론적 통찰을 수용하면서도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설명의 중요성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리퀘르의 해석학적 관점은 성경을 비롯한 신화적 상징이나 우화적 은유 등을 해석할 때 단순히 저자의 원초적 의도에 갇히지 않고 텍스트의 풍부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해석자가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모호성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사건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의 과정이 필수이다. 성경 본문의 귀납법적 관찰적 이해와 삶의 적용이라는 것인데 이리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는데 새삼 놀랍다. 인천 송도역 뱃자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